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합격 부동의 1교시입니다. 오늘은 테마 19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트 4 정책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무언지를 살펴보는데, 오늘 그 세 번째죠.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44페이지. 첫 번째로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규제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료를 정부가 어떻게 이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수단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44페이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를 여기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이제 천장을 이렇게 딱 정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상은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한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고, 또는 임대료 한도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임대료를 여기까지만 받아라라고 이제 하는 이제 제도죠.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이것이 임대료 규제를 하는 정책이다. 자, 그러면 규제 임대료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그러니까 더 높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만큼 거래가 되는 적정 임대료인데 정부가 이거보다 더 높게 규제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마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야, 괜찮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가격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격을 딱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는 뭐냐? 단기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좋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임대주택의 품질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리고 암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임대료를 이제 보조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임차인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월세를 좀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임대료 보조 정책을 구분해 보면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를 보조해 줬을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임차인이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감소하니까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도 공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단기 모두 수요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자, 페이지 45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정부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을 직접적으로 지어서 공급을 하던가 아니면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공급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임차인을 보호해 줍니다. 오타가 하나 있는데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성격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해 버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료는 시장보다 통상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 임대료와 그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주거비를 보조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것이 보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5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카테고리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요것을 이제 구분하는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원을 받아서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50년 이상은 거의 영구적이잖아요. 그래서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 그러니까 영구하면은 저희 때 이제 심형래가 한 영구잖아요. 그 심형래도 50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 최저소득층 요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이제 상위 등급에 있는 것이 이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영구 임대주택 또는 뭐 국민 임대주택 이러면 이제 중장년, 노년층의 이제 대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혜택의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우리는 뭐 찬밥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좀 그 어떤 표를 의식해서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만든 게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겨냥한 임대주택이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이건 똑같습니다. 받아서 누굴 대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관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게 뭐다? 행복주택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다 지원을 받고요.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젊은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실 게 이제 분양전환 공공임대입니다. 임대는 임대인데 분양전환 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임대한 다음에 그 살았던 사람한테 분양으로 전환해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양전환 공공임대다.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 이제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이고요. 기존 주택을 전세로 주는 것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간단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이제 다 요약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임대료 보조 정책의 효과라든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그리고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